이번에 그러면 글을 같이 요약을 해볼 텐데요. 요약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쏙쏙 개념 정리가 교과서 81쪽에 있습니다. 81쪽에 펜을 들고 필기하시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약을 사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뭔지 알고 있죠?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요약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어요. 이게 요약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각 문단을 중심 문장 찾고 중심 문장만 연결하면 한 편의 글이 요약이 착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누구나 이 방식을 선택하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가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삭제, 세 번째 일반화, 네 번째 재구성입니다. 1에서 4로 갈수록 선택에서 재구성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더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은 말 그대로 중심 문장을 고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선택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다른 문장들이나 한 문장에서 중요하거나 군더더기가 되는 그런 부분은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삭제는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보이면 너무 쉽게 선택 삭제를 통해서 요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번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예시들, 내용들이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면 짜장면, 탕수육, 양장피, 또 뭐가 있을까? 볶음짬뽕을 좋아해. 라고 하면 이거 다 뭐로 포괄하면 돼요? 나는 중식을 좋아해. 이렇게 짜장면, 탕수육, 양장피, 볶음짬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치환이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시를 이제 아시겠죠? 말만 어렵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 다음 재구성. 재구성이라는 건 가장 어려운 건데요.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읽고 소화해서 이해한 바대로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문장을. 그것을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자, 글이 크게 우리의 모든 그 산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눈다면 이야기,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렇게 글을 쓴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야기글은 모든 이야기는 서사입니다. 서사. 서사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연극의 대본처럼 쓰면 희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영화의 대본처럼 쓰면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창작하기 이전의 단계에는 그 옛날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우투리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때는 그것이 설화였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야기, 서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는데요. 바로 누가 인물이죠. 어디서 또는 언제 시공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사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인물, 배경, 사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배지빈 쌤 수업에서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의 구성 요소 세 가지에 따라서 요약을 한다면 누가
오늘이라는 작은 어린아이가 어디서 언제 먼 옛날 뭐 들판에 태어났다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근데 한 문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부모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요약을 할 수 있다. 영화 같은 거 여러분이 본 다음에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인물, 사건, 배경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설명하는 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거 당연하고요.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78쪽에서 79쪽까지 학습활동에서 각 단락을 요약하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각 단락별로 바로 읽고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아래에다가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도 교과서의 그 단락의 왼쪽에 빈 공간, 오른쪽에 빈 공간 또는 밑줄 이렇게 활용해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자, 마을학교에서 마을학교로 라는 제목에서 우리는 벌써 마을학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사실 반복되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이 되면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어는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는 소재일 수 있습니다. 제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재, 마을학교구나 해서 마을학교, 마을에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겠죠, 선생님은. 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 유행이더니 어느덧 대세는 마을이다. 왜 갑자기 마을일까? 마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닌 나, 협동이 아닌 경쟁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닌 나, 협동이 아닌 경쟁이 나란히 놓으면 문장의 구조, 이 어절,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똑같죠. 뭐뭐가 아닌 무엇, 무엇이 아닌 무엇이라는 문장 구조가 똑같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표현 방법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로 뒤에 오는 것을 강조시키려는 의도가 많거든요. 우리 나만 생각해. 협동 아니고 경쟁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꾸법이 사용되어서 자신이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경쟁, 이기심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자, 경쟁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상황. 이러한 무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눠 먹고 니을 내일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며 살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 마을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자, 선생님은 이 문장을 어떻게 요약을 할 거냐면 여러 번 반복된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 경쟁 여러 번 나왔습니다.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자, 요거는 이제 살릴 거예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얘는 살리고요. 공동체의 모습, 경쟁이 아닌 나누어 먹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잖아. 나누며 살던, 도우며 살던 공동체의 모습이잖아. 이 앞에 부분은 콩 한쪽도부터 살던까지는 사실 뒤에 오는 어떠한 나눔의 공동체의 모습을 꾸며주는, 부가해주는 부분이라서 얘는 삭제예요. 삭제를 하고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제 아까 선택, 삭제, 재구성 이렇게 한 거죠.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삭제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재구성을 했죠. 자, 첫 번째 단락이라서 내가 조금 자세하게 해봤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빠르게 필기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꾸법도 필기하시고요. 자, 다음 나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의 이름을 달고 마을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자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을학교이다. 마을 만들기, 마을 중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특히 그 마을 중심 사업 중에서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을학교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문장을 요약할 때는요, 이것도 이제 재구성해야 되겠는데, 어느 한 문장을 딱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문장이 펼쳐져 있어서. 이럴 때는 누가 이제 어떤 문장을 한 문장을 쓸 때는 주어가 필요해. 마을 중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중심에 마을학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는데 누가를 빼먹는다고. 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주어 꼭 빼먹지 마세요. 주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마을학교가 있다. 이렇게 선생님 재구성해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적어보세요. 자, 다음. 그러면 이 도대체 마을학교가 뭐냐고 제목에서부터 강조하던 그 마을학교가 무엇인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대요. 자, 다단락에서는 첫째, 마을학교를 누가 주도하는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학교는 행정안 관청의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마을학교에선 누구라도 이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이웃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 배운 내용 역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주민은 마을학교의 주체이자 학습의 원천이 된다. 여기선 딱 고를 수 있겠는데? 첫째, 마을학교는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학습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고 주민은 자 계속 반복이 되죠. 핵심어가. 그지? 그래서 얘는 좀 더 쉬웠어요. 선택의 방법으로 마지막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주민은 마을학교의 주체이자 학습의 원천이다. 이게 만약에 조금 어색하다. 선생님 저는 주어를 마을학교로 바꾸고 싶어요 하시면 마을학교의 주체이며 이자 학습의 원천은 주민이다. 이렇게 주어랑 서술어 자리만 싹 바꿔놓으면 조금 더 이 문장, 이 전체 글의 주제가 제재가 핵심어가 마을학교라는 점에서 마을학교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자, 둘째, 마을학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학교라고 하면 대체로 교실, 교탁, 칠판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와 같은 그런 연결해주는 말이 나타나면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 연결어 뒤에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간으로서의 마을학교란 일반 학교처럼 이런 시설이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난다. 주민센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등 얘는 다 사례죠. 이 사례를 어떻게 일반화 해야 되나 했는데 바로 뒤에서 일반화를 미리 해줬어.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모두 마을학교가 될 수 있다. 자, 얘도 이제 선택했어요. 선생님은. 근데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요약을
마을학교를 주체로 바꿔보면 마을학교의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이다.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everywhere, 어디든지, 찻집, 도서관, 식당, 놀이터, 어디든지, 골목, 어디든지. 마을학교는 뭐 이렇게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처음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오는 거예요. 일부 부분들을. 자, 이렇게 요약하신 것 적으시고 있죠? 적으셔야 돼요. 손을 움직이는 걸 불편해하시면 안 된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게을러집니다. 남은 의무가 됩니다. 자, 다음 마로 갈게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마을학교는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가? 무엇을 위해 활동하는가 밑줄. 마을학교는 단순히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가 이제 목적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요약을 해줬어요. 마을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와 더 나은 삶터를 만들기 위한 접근에서 시작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학습을 매개로 만나 상호작용하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또 여기서 목적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네. 무엇이 목적이다? 관계망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거 어떻게 요약할까요? 마을학교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선생님은 좀 매끄럽게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어떻게 한 거야? 선택한 거죠, 선택. 선택과 재구성한 거죠. 아, 그리고 선택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 선택이 있으면 당연히 삭제도 있었던 거지. 자,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갈게요. 네 번째, 마을학교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마을학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 있겠죠. 학교니까. 뭐 많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가봤는데 그 동네 주민센터에서 헬스장도 운영하고요. 아, 이거 헬스장은 교육이 아니구나. 뭐 소외교실, 캘리그라피 교실, 그리고 요가 교실, 탁구 교실, 이렇게 주로 스포츠나 여가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 요즘에는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뭐 커피 바리스타 같이 어떤 직업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학교의 활동이 아니다. 그들이 모여서 동아리 모임이 된다. 계속 만나서 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하네? 그럼 축제로 한번 보여줄까? 뭐 스포츠 댄스 교육을 받았어. 또는 그 요가 교육을 받았어. 또는 벨리 댄스 교육을 받았어. 우리만 할까? 계속 하자. 모임 만들어서 우리끼리 더 연습을 하자. 연습해서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자. 결국에 나아가서 마을 사업으로 확장이 된다. 요즘 좀 유행이죠? 생협 들어보시죠? 생협.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든다는 거는, 조합이라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그 출자금을 모아요. 돈이야, 돈이 모여서 우리가 뭐 10,000원, 20,000원씩 냈는데 100명이 모이면 100만 원이 되죠. 10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이 되죠. 그 출자금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그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런 수익은 다시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면 그게 이제 조합의 마을 사업이 됩니다.
그런 것들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카페 같은 거 조그맣게 동주민센터 옆에다가 카페를 만드는데 기계 같은 거 사는데 뭐 100만 원 걸리고 그리고 뭐 원두나 이런 거 하는데 몇백만 원 들고 알바 쓰고 아니면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인건비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든다. 그건 출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이익이 날 때도 있고 200만 원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이익이 언젠가는 투자한 금액보다 커지겠죠. 그 커지게 되면 이제부터 그것으로 또 다른 것들을 또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그 수익을 자꾸자꾸 모아서 그 주민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운 데에 동네 카페, 저렴한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한 카페가 생기네? 가까운 데에 동네 벼룩시장 같은 그런 공간 생기네? 너무 좋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가서 뭐 책도 보고 놀 수 있는 놀이방도 생기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들 육아에 큰 도움이 되면서 또 그것이 수익을 내게 되고 이익이 난다면 훨씬 더 그 주민들에게도 큰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사업이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이 꼭 대기업 이런 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이 모이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동 육아도 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세우기도 해요. 실제로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이렇게 사실 제도에 의해서 가르쳐야 되는 과목과 뭐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노작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가져다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이런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농사도 짓고 노작이니까 어떤 도구를 실제로 제작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근데 이제 미술 시간에 잠깐 1시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미술 시간이야.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자화상 그리기 뭐 4시간 동안 합니다. 그럼 자화상 그렸으면은 1시간 동안 나가서 액자도 다 표구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 학교가 만들어진다. 마을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방금 어떻게 했냐면은 어린이집, 학교, 뭐 공동육아,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그냥 다양한 활동으로 퉁 쳐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일반화한 거죠. 일반화. 맞잖아. 그럼 좀 더 너무 단순해. 다양한 활동이 뭐야?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 활동.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일반화. 했죠? 이렇게 수많은 예시들을 쫙 그냥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일반화 했습니다. 자, 다음 4를 갈게요. 마을과 학교를 띄어쓰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마을 학교 이렇게 붙였잖아요. 단어가 붙으면 더 이상 단어가 아니죠. 단어는 혼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혼자 띄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단어거든요. 붙었다면 하나의 단어가 됐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개념을 이루겠다는 뜻이죠. 결국 마을이 학교의 기능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 기능 계속 반복이 되죠. 마을이 학교라면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교육도 있다.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의 주민을 키워내고 주인을 키워내고 주민을 발견하고 주민 간의 어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아가 마을 학교의 경험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움직이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역량, 즉 마을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재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학교는 일단 무엇을 추구하냐면 마을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인,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좀 골라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학교는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능력 기르는 것 이렇게 길게 안 할게요.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구한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구한다. 아유, 어렵다. 그지?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 거죠. 마을 학교는 마을 자체가 학교의 기능을 해. 누구를 가르쳐? 주민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면서 아, 유가 어디다가 돈 내고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할 수 있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서 뭘 해줬으면 왜 나라는 우리 마을에 어린이집이 없고 막 이렇게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자.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모여야지 여러 사람이 돼야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마을학교다라는 거죠. 선생님 멋지게 좀 재구성했어요. 재구성 이렇게 꼭 필기 잊지 말고 일줄만 치지 말고 필기하세요. 그래야 뒤에 나오는 학습활동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A로 갈게요. 자,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펴든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비랑 우산 싶은데 한 사람이 우산을 펴면 우산을 편 사람만 비를 피할 수 있다. 맞지?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쫄딱 맞는다. 요즘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비를 쫄딱 맞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마을에 큰 우산을 펴보라. 진짜? 이거 뭐야? 마을에 큰 우산을 펴보래. 마을에 우산을 씌우면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비를 덜 맞거나 피할 수 있다. 뭔 말이지? 진짜 엄청 커다란 우산을 만들어서 피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우산과 비의 의미는 뭘까요? 밑에 나와요.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죠.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함께 펴든 우산은 뭘까요? 바로 말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그 기능을 하는 우산이 마을학교이며 은유법 무엇은 무엇이다. 우산은 마을학교이다. 삶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비죠. 그것을 막는 함께 펴든 우산이 마을학교다. 이것이 마을학교를 만들려는 까닭이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일단 선택을 할게요. 밑에 문장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문장에서 좀 삭제하고 재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의 문제를 어려움을 함께 막아주는 걸 좀 바꿔볼게요. 해결하는 것이 마을학교의 진정한 기능이다. 이렇게 바꿨는데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주어 바꿔서 마을학교는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대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냐? 선택, 삭제, 재구성했어요. 자, 마지막 단락 드디어. 글을 맺으려니 체코슬로바키아의 교육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이런 거는 다 뒤에 오는 애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사실 지워도 되죠. 그죠? 코메니우스의 말이 생각난다. 그가 한 말을 풀이하면 세계가 전 인류를 위한 학교이듯이 한 사람의 생애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이다. 학습이 삶의 전부이고 삶의 전부가 학습인 사회이다. 세상이 학교다. 모든 사람은 학교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학교로 존재한다. 너무 멋있는 말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유명한 권위 있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 빌려옴 하고 있어요. 인용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좀 더 신빙성을 추가할 수 있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필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뭐야? 이 사람이 한 말은 세상이 학교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배우면서 학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결국 우리 사람 한 사람이 마을 학교이고 우리가 사는 마을 자체도 역시 마을 학교로 볼 수 있다. 어디서든지 배우고 누구한테든지 배울 수 있어. 그럼으로써 마을 학교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는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두 문장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둘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꼭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은 결국 해도 되고 우리 한 사람 마을 자체도 역시 마을 학교이다. 마을 학교가 현대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뭐 조금만 더 간략하게 두 문장을 선택했지만 조금만 요약을 선생님은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요약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 문장들만 선생님이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싹 지울게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80쪽에 이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고 각 구성 단계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달락, 나달락, 자, 다 정리를 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각 단락별로 한 문장씩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여러분 혹시 필기 못하신 분들은 교과서에 학습활동에 동글동글 아시죠? 여기다가 정리하셔도 됩니다. 추천하는 거는 문단 바로 아래다 하시는 거고요. 자, 하셨다면 그 다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고 중심 내용 한 문장을 요약하게 해볼게요. 자, 나를 묶어서 글의 처음이다 라고 했는데 왜 처음이냐면 제목부터 마을학교를 얘기했는데 마을학교가 뭐지? 하는 그 궁금증 있죠? 마을학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글의 처음이다. 자, 그럼 가운데에서는 마을학교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마을학교가 뭐지? 진짜. 첫째, 마을학교의 주체이자 학습의 원천은 주민이다. 둘째, 마을학교는 주민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셋째, 마을학교는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넷째, 마을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첫째, 주민이 누가 공간에서, 어디에서, 모든 공간에서
목적 뭐예요? 무엇을 위해 하는데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지막 무엇을 그래서 뭐 하는데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활동을 한다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당연히 뭐겠어? 마을학교에 대한 설명이죠. 마을학교 설명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이게 중간이죠. 그래서 중간은 다에서 바까지입니다. 다에서 바까지 이렇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마을학교인지 마을학교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다에서 바까지 하시고 요약을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마을학교는 선생님 좀 해줘야 되나? 마음이 약해져서. 마을학교는 주민이 스스로 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어디에서나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주민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을학교가 뭔데?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협력 소통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중간 마을학교 개념 설명 4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자,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 어디다 써야 돼? 여기 가운데 1에다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2 한 개 더 있어. 자, 마을학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마을학교는 있잖아. 그래서 배우고 같이 활동하면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왜 카페가 없어? 왜 육아 공간이 없어? 여긴 왜 이렇게 위험해? 좀 안전해야 되겠어. 이런 문제들을 같이 모여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며 실제로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첫 번째가 중간 1, 가운데하고 중간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가운데 1, 이 마을학교가 뭔지 설명했다면 가운데 2에서는 마을학교의 기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마을학교의 기능이 뭐냐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 문장으로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써주면 마을학교는 결국 마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선생님이 단락에서 예쁘게 정리해 놓은 요약해 놓은 문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세요. 밑에 표에 가운데 2. 자, 쓰셨다면 아래로 가서 마지막 한 단락, 여기가 이제 당연히 끝이 되겠죠. 끝. 얘를 지금 선생님이 조금 길게 요약을 해놨는데 얘를 어떻게 요약을 할까? 끝에서는 보통 설명문의 끝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가끔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는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그런 제안이나 앞으로의 기대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제언이라고 하거든. 제언하는 말, 제안하는 말. 이렇게 합시다.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하는 말을 제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약 정리 그리고 글쓴이의 제언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 설명문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글쓴이의 제언은 뭐냐? 마을학교가 현대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대신할 협력의 가치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선생님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멋있게 바꿨어. 새로운 가치가 뭐냐고. 그래서 위에서 나왔잖아. 계속 함께 해결하는 거, 어디에서나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마을학교는 뭐냐? 협력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지금 정리를 또 했습니다. 재구성해서 마지막 끝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이기적 생활 방식을 대신할 협력의 가치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말 이 전체 글을, 한 2쪽 되는 글을 이번에는 한 거의 6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정리를 해본 것 같거든? 자, 80쪽의 빈칸에 들어갈 애들만 딱 한번 정리해 줄게요. 위에 다 지웁니다, 이제. 가나는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죠. 자,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을 소개, 주제, 화제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1 부분에서는 이제 가운데 부분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마을학교라는 것이 뭔지 얘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에서 반은 이렇게 마을학교의 개념 설명했고 4에서 안은 문제와 어려움 함께 해결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기능 설명하고 마지막 끝에서는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요약할 수도 있는데 이 글은 짧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고 대신에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가치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그 끝에 재현, 하고 싶은 말, 기대하는 바, 희망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신 대로 여기 표에다가 쓰시면 되죠. 또 편하게 쓰라고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자 쓰시고요. 쓰셨다면 그 밑에 한 번 더 3번 최종적으로 요약 마을학교가 뭔지 모르는 친구한테 마을학교를 설명하려는 글을 그 목적으로 요약을 하래요. 200자 내외로. 자, 200자 내외면은 이게 한 칸에, 이거 한 줄에 몇 자냐? 50, 15, 20, 25냐? 그러면은 4줄이 100자죠? 그럼 8줄 정도 되니까 실제로 띄어쓰기 포함하면 위에 있는 문장을 다 붙여서 6문장 정도 쓰면 글 요약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한 번 더 요약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말로 조금 더 바꿔서 쉽게 요약을 해도 돼요. 여기 선생님이 요약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쓰셔도 활용을 해도 대충 맞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십시다. 지금 괄호 3분만 여러분이 위에 한 걸 바탕으로 조금만 더 줄여서 2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의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그러면 이러한 마을학교 활동의 실제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이 하나의 마을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을학교 활동에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밴드에서 마을학교 활동을 하고 있죠. 밴드 학교야, 밴드 학교.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 학교, 온라인 클래스 학교를 하고 있는데 만나서 지금 좀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 여러분은 그냥 주변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 하실 수도 있죠. 온라인 클래스 그냥 듣고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관리하고 시간 맞춰서 그 안에 하고 과제 공유하고 이런 스터디도 할 수 있고요. 독서 모임. 나 혼자서는 책을 절대 못 읽어. 근데 같이 책을 정해서 똑같은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면 되게 재밌거든요. 선생님 독서 모임 진짜 강추입니다. 몇 번 해봤는지 몰라요.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축구, 야구, 농구, 달리기 모임, 요즘 러닝크루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등등 작은 모임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자그마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마을에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그냥 그 단절된 채로 혼자 개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같이 모여서
뭔가를 좀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더 나은 마을로, 더 나은 동네로,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이 마을학교입니다. 여러분하고 빨리 진짜 마을학교 활동을 하고 싶으네요. 자,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약하기의 방법 오늘 4가지 배운 거 기억하시죠?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적용해서 간단하게 글 요약을 해보는 활동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필기하시고 요약도 하세요. 선생님이 다 해줬어. 알겠지? 화원중학교 1학년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